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거대한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 날짜를 절대 잊지 마세요. 최근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싸고 23조 원 위기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했던 규모가 현재까지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실제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동성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14일 금융감독원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8대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점검을 발표하며 시장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PF 특별검사는 아니었으나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 악화에 대해 당국이 긴급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의 아파트 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당신이 맡긴 예금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며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2의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10분 투자로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PF가 뭔지부터 정확히 설명할게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은행에서 빌리는 돈입니다. 일반 대출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미래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빌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아파트 다 지으면 100억 벌 거니까 일단 80억 빌려주세요 라는 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2021년부터 2023년 부동산 광풍 때 건설사들이 미친 듯이 PF를 받아서 개발 사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당시엔 아파트만 지으면 분양 성공 땅만 사면 돈이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21년 한 해에만 건설 PF 잔액이 전년 대비 28% 증가해서 약 9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110조 원, 2023년에는 127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3년 동안 무려 32조 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등하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0.5%에서 2023년 3.5%까지 무려 7번 연속 인상됐고 시중 대출금리는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수도권 분양 성공률은 2023년 하반기 52%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도 안 팔린 겁니다. 2024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돼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미분양이 1만 2천 가구, 광주 전남은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분양시장은 회복되지 않았고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신용평가사 데이터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중소건설사 23곳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그중 9곳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5일 3년 만기 PF가 대거 만기를 맞이한 겁니다. 2023년 1월에 받은 PF가 이제 갚아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건설사는 돈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파트가 안 팔렸거든요. 더 심각한 건 땅값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5년 말 기준 수도권 토지 거래 가격지수가 12% 하락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해서 평균 18% 떨어졌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까지 떨어진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은행에 가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금리는 더 드릴게요 하면 만기 연장을 해줍니다. 실제로 2024년까지는 은행들이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가 부도나면 은행도 손해니까요.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PF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은행들에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이 미안한데 당신 회사 재무제표 봤는데 더 못 빌려줘 당장 갚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기 연장 불발입니다. 그럼 건설사는 어떻게 되냐? 부도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는 부실 채권이 폭증하게 됩니다. 금융권 내부 추산으로는 2026년 한 해 동안 PF 관련 부실 채권이 최소 15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PF 대출 누가 많이 해줬을까요? 1금융권 즉 시중은행들도 했지만 진짜 위험한 곳은 제2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규제가 엄격하고 대출 금리가 연 4%에서 6% 수준이며 위험 선호도가 낮습니다. 반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증권사 캐피탈사 등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대출 금리가 연 8%에서 무려 14%까지 받으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증권사 이들은 더 높은 금리를 받고 더 위험한 PF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기준 저축은행의 건설 PF 대출 잔액은 43조 원입니다. 이게 전체 저축은행 대출의 무려 38%를 차지합니다. 증권사도 PF 브리지론으로 18조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의 42%가 건설 PF 관련입니다. 만약 이 중 25%만 부실화되면 전체 자산의 10.5%가 증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은행의 BIS 비율이 무너집니다. BIS 비율이 뭐냐고요? BIS 비율은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한 값입니다. 쉽게 말해 이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바젤 규제 기준은 최소 8% 유지이고 금융당국 권고 기준은 10% 이상입니다. 그런데 PF 부실로 자산이 날아가면 BIS 비율이 급락하고 금융당국이 경영 개선 명령을 발동하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관리로 넘어가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2025년 9월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 79곳 중 11곳의 BIS 비율이 9.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중 3곳은 8.8%까지 하락했습니다. 한두 건이 대형 PF만 터져도 8%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공식 통계라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는 더 많은 저축은행이 위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가 아직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장부상으로는 정상 대출로 분류돼 있거든요. 하지만 1월 15일 이후 만기 연장 불발이 속출하면서 이 대출들이 부실 채권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BIS 비율은 더 급락할 겁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문제입니다. 제2금융권 전체 연체율은 2023년 2.3%에서 2024년 상반기 3.7%, 2024년 하반기 5.1% 그리고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무려 6.4%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건설 PF 관련 연체율은 더 심각합니다. 금융권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이 9.2%를 기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돈을 빌려준 사람 100명 중 9명이 돈을 안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이후 이 숫자는 더 급증할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에는 제2금융권 PF 연체율이 1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증권사들은 PF 브리지론이라는 형태로 단기 고금리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브리지론은 보통 1년에서 2년 만기로 금리가 연 10%에서 15%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쓰는 응급자금인 셈이죠. 문제는 이 브리지론을 갚으려면 분양이 성공해야 하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2025년 증권사 PF 브리지론 중 만기 도래 규모가 8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중 30%만 부실화돼도 2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형 증권사는 자본력이 있어서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는 위험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첫째,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라면 반드시 휴지 보증을 확인하세요. 휴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 보증을 해줍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도 휴지가 책임지고 아파트를 완공해주거나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줍니다. 확인 방법은 분양 계약서의 휴지 보증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휴지 홈페이지 sg.or.kr에서 보증번호로 조회하면 됩니다. 만약 보증이 없는 단지라면 즉시 환불 요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가 시행하는 지방단지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ACOG 보증 없이 분양한 단지 중 12곳이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둘째, 제2금융권 예금자라면 1억 원 룰을 반드시 지키세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 합쳐서 1억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만약 저축은행에 1억 8천만 원을 예금했다면 은행 파산 시 8천만 원은 날아갑니다. 실제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들은 평균 47%만 돌려받았습니다. 1억 8천만 원 예금했으면 1억 원은 보호받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제2금융권 예금 잔액을 확인하고 1억 원 초과 시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A저축은행 1억 원, B저축은행 1억 원 이런 식으로 분산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배수 비율이 12% 이상인 건전한 저축은행을 선택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서 각 저축은행의 경영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지금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 넘게 쌓여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금매 파격 할인 프리미엄 제로 이런 말로 분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해당 건설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고 당신의 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하며 HOG 보증이 없는 경우 법정 분쟁에 수년간 묶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공사 중단된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은 아직도 법정 공방 중입니다. 어떤 분은 계약금 5천만 원을 날리고 3년째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절대 투자 금지 목록은 HOG 보증 없는 소형 건설사 분양 준공 후 미분양 급매물 지방 소재 원룸 오피스텔 투자 수익 보장이나 확정 수익 같은 달콤한 말입니다. 넷째, 부동산 매매 예정자라면 최소 6개월은 대기하세요. 지금은 관망의 시기입니다. 1월 15일 이후 건설사 부도가 속출하면 급매물이 쏟아지고 가격 하락 압력이 본격화될 겁니다. KB부동산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은 더 심각해서 평균 15% 하락이 전망됩니다. 최소 6개월 지켜보고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진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보다는 역세권 구축 아파트가 안전합니다. 입지가 확실한 곳은 가격 방어력이 있거든요. 다섯째, 대출 있는 분들은 금리 인하 전환을 고려하세요. 한국은행이 2025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서 현재 2.75%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중 대출금리는 아직 높은 편입니다. 만약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셨다면 지금이 고정금리로 전환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인상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출금리 0.5%만 낮춰도 3억 원 대출 기준 연간 15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세 사는 분들은 전세 보증보험 필수입니다. 요즘 깡통전세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로 미완성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전세 사기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효구나 SK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0.1%에서 0.3% 수준으로 1억 원 전세 기준 연간 1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오늘은 PF 만기 폭탄 D-Day입니다. 23조 원 규모의 PF가 만기를 맞았고 그중 상당수가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건설사 부도는 제2금융권 연쇄 위기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배수 비율 8% 붕괴 시 금융기관 파산으로 연결됩니다. 제2금융권 PF 연체율은 이미 6.4%를 넘어섰고 2026년 상반기에는 12%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내 돈 지키는 법은 첫째, 휴지 보증 확인, 둘째, 5천만 원 분산 예금, 셋째, 미분양 투자 절대 금지, 넷째, 부동산 매매 6개월 대기, 다섯째, 대출 금리 재조정, 여섯째, 전세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분석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사람들은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었고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PF 부실 위험을 최고 수준으로 경고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예금, 내 대출, 내 부동산을 점검하세요. 오늘 하루 미루는 것이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